그리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소연 변호사 등이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이건 부정이다 이런 거가 마음속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100% 부정이다. 예를 0.001%가 부정이 아니도 그게 아니라 100% 부정이라고 나옵니다. 관내 당일이 일어날 여기 선거 이번 4.15 선거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면 몇 경분이 일어나요. 이 선거판은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거 결과라는 거예요. 경기도 구리시 개표장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던 이종원 씨는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을 수상하게 여겨 선관위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만 선관위가 경찰의 진입까지 막았고 그 와중에 타인에게 건네받은 기표 안 된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대표에게 제공하는 공익 제보를 합니다.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선관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용지가 제가 우리 옆에 계시는 민경욱 의원님한테 전달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특별히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조사에 응해서 성실히 제가 조사할 용의가. 결국 이 의인은 절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수사까지 받은 끝에 1년 6개월이란 긴 기간을 복역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뭉개버린 엽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3부에는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민 대표가 투표용지를 오인했다며 날조 보도까지 합니다. 1년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또 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용지는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6장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총선 당일 본투표 뒤 남은 용지였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선관위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충성한 걸까요? 4.15 총선은 누가 봐도 미심적인 선거였던 탓에 선거 직후 역대 최다의 선거 무효소송이 무더기로 접수되었고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경욱 대표는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재판하여야 합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리 기한을 4배 이상 훌쩍 넘긴 800여일 만에야 이 소송을 처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보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사전투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5일 재검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됐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춘입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 용지로 출력하는 사전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측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아니 동영상 촬영이 되나? 네네네. 제가 그 번호 대표 그래 계속 촬영 중이에요. 번호로 붙은 게 아니라 됐으니까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네.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네. 옥면 이동이네요. 네. 이것도 옥면 이동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그 옥면 이동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댄머리풀이 측면에 붙어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이게 한번 뜯어봅니다. 네, 뜯어볼게요. 뭐 이거 별도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새 지폐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0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선관위의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반이구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검표 전후의 표 차이도 279표나 났지만 이를 문제 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재검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면은 가만 안 있겠죠. 재검표장에서 무수히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봉을 하는데 특히 사전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스캔해갖고 다시 인쇄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TMP 349에서 프린터에서 있는 투표지가 나오면 망점이 점막이 프린터로 막 풀어진 게 보여요. 보이는데 이 파주권은 없어요. 망점이 없어요. 다 뭉그러졌어요. 이 프린터에서 뭉그러질 수가 없거든요. 프린터 아무리 잉크를 또 붙인다고 해도 뭉그러질 수가 없어요. 박용찬 후보 지금 당협위원장께서 그때 증거 보전 때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한 후에 이렇게 칭칭 감고 도장을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재검표를 하러 가면 반드시 비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갔던 거죠. 가서 대조를 해보니까 유관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짜 투표지에서 다 갖다 놓고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재검표에 늘 임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토본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 고발인 진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없는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 중지입니다.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을에 관외 사전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1년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고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여기 뭐 점이 찍힌다든가 키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지.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제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수들이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춧잎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3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1년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거기에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죠. 롤 끝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할 사무원이 있을까요? 1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1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1장기 도장은 송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 투표지 1974장 중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1000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투표용지라면 좌우 여백이 균등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부터 보시죠. 투표용지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분명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있면서 이게 유소 투표지 대량 인쇄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 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폭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 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술 더 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제입니다. 조금 전 선관위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랑 부분이 인쇄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춧잎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춧잎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유조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제한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공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공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 사무원이 2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불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춧잎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낱장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의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용지 2장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의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법관님, 원상회복종이, 형상기억종이 선관위한테 좀 가져 오라고 해주십시오. 세분한테 법적인 사람하고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제대로 한 거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이라는 그런 대법관이 안 듣겠다고 거기에 놀려버렸어요. 어이없는 사실은 투표지 중량을 비교하거나 루페로 인쇄 상태만 비교해봐도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표들이 유효표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금천 이동 투표로 경우에는 투표로에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됐는데 관리가 날인 없이 약 20장이 나왔다. 또 그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한 장이 나왔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 때 나온 금천 이동 이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 된 투표지가 아니냐. 이상하다.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도장을 찍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20장을 찍지 못했다고 했는데 재검표장에는 전부 다 찍혀서 나온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개표장의 투표지들과 재검표장의 투표지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런 빳빳한 이런 성질뿐만 아니라 투표록, 개표록에 있어서의 그런 심각한 차이도 이런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금천 이동 투표소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이때까지 많은 의혹들이 총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른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서 막 열렸다면 거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다 닫혀버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했어요.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중요성은 초기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워낙 이게 길어가지고 특별히 위조하기가 어렵다. 표시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보전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증거 보전을 할 때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하도록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 선관위 국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지역 국장인가요? 아니 판사를 막 그렇게 판사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걸 증거 보전을 못하게 그리고 뒤에 따라가서 이미 뭔가 또 손을 썼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비례대표 투표지가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약점이 있었던 거죠.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은 3년 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그 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은 투표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변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서둘러 소를 기각해버리는 불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경호 의원이 연설 제일 마지막 불편할 때 가가지고 제가 참고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게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고등학교 통계학 책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울 선거무효소송 판결일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세계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판결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사법 정의를 도륙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온갖 물증을 무시하며 칼에 지문을 남길 만큼 어리숙한 법인은 없으므로 칼에 지문을 남긴 자는 범인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선관위를 비호합니다.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에 위반됩니다. (4월 15일)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후손들에게 그나마 덜 욕을 먹으려면 불명예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고 제대로 재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맞바단 신권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춧잎 사전투표지라는 이런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판결문에서는 그 본드가 떡칠된 투표지 같은 것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명하기 곤란하고 불리한 부분은 아예 존재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법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 선거재판이나 법조항이 있어요. 제가 문양으로 가봐도 당장 이건 선거 재선거예요. 아까 일정기 예를 들면 1700 중에서 1000표가 나왔다. 그리고 200표인가 300표 무표가 나왔어요. 글자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관리 책임자가 나와서 나는 그런 돈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선거를 새로 해야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법정 그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붙여서 무슨 범인을 찾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걸로 갖고 그래 나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가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세계가 여기 또 있구나. 이게 진짜 신기한 세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선관위를 없애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법원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일회성으로 한 번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면 우리 체제는 튼튼하게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관들이 한 짓은 한 번 저지른 그들의 부정선거를 판결로서 남김으로 해서 판례가 남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든 그 큰 죄, 위헌, 헌법을 유린한 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구나 아마 상식선에서도 그 정도라면 이 선거는 부정이고 무효라고 판결을 해주고 스스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대법관들이 검증기일에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동영상이고 녹음이고 다 해놓고 그런 거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범죄자들 돕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나머지 여생을 정말 좀 반성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지요. 물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 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긴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초박빙 승부가 연출됐던 것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박빙 승리의 시나리오가 애국 시민들의 선거 감시 덕분에 무력화된 것이지요. 칼로 자른 듯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고 선까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에서 찍어낸 걸까요? 그리고 떼인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봉인지는 왜 붙이는 걸까요? 다들 보셨죠? 청년들. 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아니, 봉인지를,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다.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은 글자 여러 알파벳이 나오는데 아무데 돼도요. 기능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이거는. 봐요. 야, 정말. 봅시다. 와, 이거 표시 안 나네. 잠깐, 내가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 한편 아침 6시부터 투표소 앞에서 발열정대를 써가며 투표자 수를 센 시민들은 여러 건의 표 부풀리기를 제보해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 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이 계수한 당일 투표자 수는 1640명이었으나 선관위 집계는 1782명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는 계속됩니다. 국민의 참정권 유리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려주면 순식간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투표지들을 보면 3구 대선에 이어 치러진 6.1 지방선거 또한 부정이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 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빳빳한 당일 투표지들, 그리고 새로 산 벽돌책 같은 교육감 투표지들, 1년 번호가